네, 안녕하세요. 쌤TV 시사임당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부르지도 않은데 항상 나오는 우리 기자 있죠. 네, 우리 서경수 기자. 반갑습니다. 프라임 경제 서경수 본부장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취재하느라고 많이 바빴죠. 계속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어서. 해운대라고 하면 부산이 있는 구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저 전국적인 하나의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국제도시죠. 그 국제도시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홍순헌 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해운대 구청장 홍순헌입니다. 가끔 그래도 저희 모니터를 하실 텐데. 네네, 가끔 네, 있습니다. 그 쌤TV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싼TV 세더라고요. 아, 세든가요? 아주 두 분의 기자분들이 잘생겼다, 목소리가 좋다, 뭐 이런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칭찬은 칭찬으로 하고 기초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영광입니다. 사실은 뭐 해운대는 하나의 큰 도시이기도 하고 해운대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은 부산시장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바로 시장 후보로 간다. 제가 뜬금없이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국회의원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바로 시장에 관심 있으세요?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네. 제가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님 계속 해운대에 계속 남아 있어라 그랬더니 홍 구청장님께서 그때 저보고 맨날 해운대 구청장만 하는 얘기니까 뭐 원래 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인이라고. 예, 문제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제 스스로 뭔가를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 준비는 준비됐을 때 말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센터 미지구부터 해서 해운대에 가지고 있는 너무 큰 현안들이 많아요. 해운대 구청만을 가지고 이 현안을 풀기에는 네.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청장님을 하고 싶어도 시에 막히고 네. 정부에 막히고 이런 게 네. 되게 많죠. 그런 부분은 100% 동의를 하고, 그럴 때마다 살짝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 이게 기초단체장으로서 이것밖에 안 되나. 그쵸. 아니면 이게 기초단체장이 아니면 광역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면 이게 쉽게 풀릴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갖고. 오프닝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경선을 통해서 부분을 예. 일으켜야 되잖아요. 예. 김혜영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보시기에 포기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혜영 의원님은 싼TV만큼 세게 바른 소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런 본인의 성향이 있지, 그거 자체가 주변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부산을 버렸다, 이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부산을 왜 버리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굳건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났는데요. 서대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라는 도시는 예. 좀 특별한 데죠. 부산 안에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부산을 이끌어가는 도시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워낙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 마땅한 주자들이 없다 보니까 네. 언론에서도 이제 기사를 네. 써야 될 거고 언론의 하마평이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네. 부산시장에 대한 뜻은 어떻게 좀 품고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좀 전에 서 기자님 말씀하신 중에 조금 섭섭한 내용은, 뭐 기자분들이 쓸 게 없어서 썼다는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잘 쓰신 것 같아요. 제대로 사람을 봤다. 제대로 사람을 봤다. 예. 제가 구청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가 국민들로부터 부담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저버리겠습니까? 이번은 아니고 내년일 수는 있다. 뭐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청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를 한번 갔다 가시는 겁니까? 뭐 돌아갈 필요 있습니까? 바로 시청으로 가지. 그러시군요. 뭐 전반적 이야기는 했고 이제 해운대 이야기를. 근데 실제로 해운대 얘기가 사실은 결국 전국 얘기예요. 네. 그 다른 구에 비해서 전국 현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이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해운대 구의 예. 현안 중에 1위입니다. 예. 센터 미지구. 이건 정치인들이 정치로 이용하는 산물이다 라는데 좀 동감을 일단 하십니까? 거기에 100% 동감은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덕신 공항하고는 다르죠. 가덕신 공항은 대통령 후보들마다 벌써 몇 차례 공약에서 들어가 있었고, 우리 제2센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그런 선에서 공약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사실은 뭐 써먹은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천만다행히 올해 5월에 그동안 10년 이상 추진해왔던 우리 제2센텀이 그린벨트 해제가 됐다라는 거 심의 통과하고 지난 15일 날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풍산금속 이제 총알 들고 나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풍산금속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풍산 그 부지에 대한 뭐 그 특혜 논란도 많이 네. 있는데요. 글쎄요. 보시나요? 특혜의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혜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특혜의 이 논란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조건을 따져서 본다고 하면 그걸 무조건 특혜로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센텀시티를 보면 네. 센텀 이지구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뭐 네. 온갖 그런 뭐 포장을 다 했었는데 결국은 아파트란 말이죠. 그게 이제 태생이 조금 또 다르죠. 원래 제1센텀이 부산시가 예산을 충당해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만 해도 부산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국가 차원에서도 25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가지고 갔던 것은 민간 자본 유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게 당초에 하이테크한 밸리로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날 아주 복합 산업단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백화점이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다운타운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냥. 원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가 왔기 때문에 제2센텀은 이런 전체를 밟을 이유는 없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 겁니까? 제2센텀. 지금 제2센텀은 부산시나 또 우리 구나 이 사업의 주관을 하고 있는 부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첫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기업을 적어도 100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한 8만 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분야의 그렇습니다. 그게 일자리가 중요하죠. 될까요? 여기에는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 경우에는 법령상의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업종이 아무거나 못 들어오거든요. 굴뚝산업 못 들어온다. 폐수를 배출을 하는 산업 못 들어온다. 소음이 많이 생기는, 분진이 많이 생기는 이러한 산업들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이테크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반 산업이라든지 그게 관련된 제조, 조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첨단 산업단지라는 것이. 기업들은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셨어요. 네. 그건 물론 시에서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쫀득이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쫀득이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가 신청을 해서 가입주 대상으로 돼 있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것은 아마 사실이 아닐 겁니다. 신청을 하는 것은 업체의 자유지만 심사를 통해서 이 업체가 이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는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심사가 안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지금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도 안 된 겁니다.